伝統のものを守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はやっぱり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第二次世界大戦で日本は敗戦しましたから、伝統に対して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疑問も感じたんですよね。それで新しいもの、今までいいと言われてたものがみんなダメになってしまって、新しい価値観っていうのをやはりすごく受け入れたく思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 전쟁에 패배하면서 일본인들은 기모노 대신 앞다투어 서양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옷에 완전히 옷의 자리를 내어준 지 50여 년이 지나서야 일본은 다시 기모노 입는 법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기모노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母が着物の着付けを習っていて、それで私も興味を持ち始めて一緒に習い始めたんですけど、今度は着付けだけじゃなくて着物を仕立てる方に興味が出まし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りました。着物には柄で四季を感じられる。でその季節で着るものも変わるから、夏は夏ですごく涼しげに見えるし、冬は冬を表しているい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민족의 옷이라는 국수주의적 의미를 떠나 하나의 새로운 패션으로 기모노를 입는 젊은 세대들. 하지만 기모노를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문화의 깊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옷은 문화를 배우게 하는 가장 친근한 통로니까요. いや、西洋文化というだけじゃなくって、日本の文化ってすごくいろいろと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再発見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着物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和室に住む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けれども、でもいろいろと日本の伝統のもの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어렵고 힘겨운 역사를 함께한 일본인들의 기모노. 서구화의 자본주의에 밀려 우리의 한복처럼 예식복으로 밀려나 있던 기모노. 하지만 경제력이 회복되고 다양한 문화가 온 문화에 재등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시 기모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식복이 아닌 외출옷이나 파티복으로 더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その儀式の方はですね、やはり年々着る機会も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結婚式なんかでも着物を着るというのが年々やっぱり減ってきてるんですよ。その分はやはり売り上げはちょっと苦戦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反対に普段着ですね、着物を着てちょっと遊びに行こうかと、そういう方が増えてきていますので、それで大体カバ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기모노 원단을 염색하는 오카야마 공방. 전통 공예 장인들이 수대에 걸쳐 기모노 원단을 염색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인내를 요하는 이 작업에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익힌 나이 든 장인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온 젊은 일본인들이 이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 옷의 제작 과정에 젊은 세대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전통옷 기모노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면서 젊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やはりみんな同じで伝統工芸支える人を今一生懸命うちではこう教えて育成してますが、なかなか大変です。でもご覧のようにね、うちは若い人が多いです。はい、美術大学出た人とかたくさん来られます。最近は私テレビに出たりする時がありますので追っかけて
どうしても染色を教えてほしいって来られる方も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전통 염색 공예사를 보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옷뿐 아니라 어떤 문화라도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도 관심이 생길 수도 없을 터. 교육과 미디어가 기모노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やっぱり世界の人に見てもらいたい伝統工芸なので、やっぱ若い人が伝え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このままだとこの若い人がやっぱりこういう仕事をやっぱし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こういう技術はなくしたらいけないこういう技術だと思いますし、だからやっぱりこうちょっとでも多くの若い人がこの着物のあれを盛り上げていけたら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こういう技術をそういう一人、一員として頑張れ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쉽게 버려졌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가진 전통 옷들. 그렇다면 우리 옷 한복만이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명품 셀린리의 수석 디자이너 이바나 오마주시. 그녀가 우리 옷 한복을 입어봅니다.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바라본 한복. 패션 아이템으로서 한복은 어떤 옷일까요? Un po' modernizzato sicuramente sì, perché così in tutta la sua bellezza faccio un po' fatica a camminare, però il taglio e le proporzioni sono stupende, quindi forse un po' modernizzato assolutamente sì, perché è un oggetto bellissimo di abbigliamento. 이바나 오마주 씨가 한복에 갖는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한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일 터인데, 사실 서구의 옷이 지나치게 상품화되면서 서구 패션계는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동양의 옷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의 그러한 지나친 상업화의 논리, 상품의 논리, 인간을 배제한 상품 우선의 논리들이 이제 상당 부분 물러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야말로 의상이 인간을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복은 예전부터 생활 속에서 의상 자체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가 일으킨 한류 붐. 그 안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것이 한복이었죠. 특히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코드인 한복에도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옷과 문화는 한 몸이란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많이 다 패션이 거의 비슷하니까 좀 독특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특별한 행사 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보기 힘든 색깔들이 한복에선 또 고유의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복은 또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따로. 매체를 통해서건 전시회를 통해서건 접해야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복을 느낄 기회조차 갖지 못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의 국제적 성공을 바래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은 접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으나 막상 접하고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또한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또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많은 패셔니스타들이 결국은 우리 것들을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어깨 설기는 없다. 어깨 설기는 없다. 한국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침선장 구혜자 씨의 한복 교실.
엄한 시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웠다는 침선장 구혜자 씨가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응용해 서양 옷처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선대로 하지 말고 여기는 한복 짓는 방법이 좀 더 쉽게 변하자 효과는 컸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평소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생일 기념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제가 가서 많이 입으려면 많이 어디 그 한복집에 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면 지금도 이거 딸 옷이거든요. 딸의 당의를 하고 있는데 애가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 되나고 옷이 언제 되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삼 민족주의적인 것을 강조하자는 의미만은 아니겠죠. 우리 시대의 한복을 다시 찾고 입는다는 것, 그것은 형태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옷 한복, 그 안에 담겨있던 옷의 정신과 만나는 일이어야 할 테니까요. 우리 옷의 화려한 역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색을 내는 염료 식물의 종류는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나는 것보다 많은 종류지요. 쪽이나 개화, 감이나 치자를 삭히고 삭혀서 물감을 만들었으니 피부에 닿는 것은 자연 아닌 천도 색도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삼배나 무명 명주의 자연의 색을 입혔으니 참으로 화려한 색감이었습니다. 옷이 시장의 물건으로 넘어가 버린 뒤에 우리가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옷에 담아 입었던 자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자연과 사람의 접점이었는데 화학섬유가 등장하면서 옷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능성뿐이었습니다. 치자의 노란빛과 옐로우의 차이, 홍화의 붉은 빛과 레드 컬러의 차이는 편리한 옷과 문화의 옷, 딱 그만큼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의 색을 그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50여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약 100가지의 염색 색상을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 말고도 우리가 흔히 사용한 베개라든가 다른 침장류에 보시면 뭐 자수를 놓는다거나 또 내지는 의복 속에 어떤 금박이라든가 은박과 함께 천연 염색을 하여서 옷을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절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낮에는 밭일에 밤에는 옷 찢느라 잠을 못 이루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옷 한복의 원조 패션 디자이너들이죠.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씨는 옷을 지을 때마다 옛 시절 어머니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옷을 하나 짓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함도 불구하고 동이 틀 때까지 바느질을 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을 하면서 입을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입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옷을 짓게 되지요. 자연에서 취하고 자연만을 담았기에 사람의 몸에 탈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 옷. 거기에 또 하나 밤을 꼬박 새우는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입던 옷도 다음에 딸이 다 물러 입을 수가 있었어요. 치마의 길이에 따라서 더 짧게 입을 수도 있고 평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 옷이고 폭의 여유로움, 감싸는 그런 멋이 있어요. 적당한 여유를 두어서 옷을 만들기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주며 체형과 맞춰지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여름에는 헛바느질을 하고 봄, 가을에는 겹바느질을 하고 겨울에는 소물로와 누비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로 이 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베레산과 도련의 곡선, 동정의 깔끔한 선, 몸을 속박하지 않는 넉넉한 실루엣에서는 독특한 기품이 우러납니다. 입는 사람이 살이 쪘거나 말랐거나 그 체형을 잘 감춰주는 체형 보정 효과도 한복을 따라올 옷이 없다고 하죠. 요란하진 않지만 편안하고 넉넉한 옷.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바로 이 옷에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 경기도 양평의 상온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오늘 산사음악회의 초대 손님은 가수 장사익 씨입니다. 선방 한켠에서 무대오를 준비를 하는 장사익 씨. 오늘 그의 무대복은 모시적삼, 늘 즐겨 입는 옷입니다. 이게 내 몸의 바란스가 노래 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한복만 딱 입으면 벌써 노래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냥 한 발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편하게 여겨서일까요?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시적 삶은 보는 이들에게도 더없이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한복을 입는 가수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여서인지 그의 모시적 삶은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진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고 울었지. 벌써 저는 이 한복이 편해요. 편고 제일 화사해요. 줄매기 하나 이렇게 입고 나오면은 그냥 그 노래 안고 가만히 있어도 아 저건 한국 사람, 한국의 소리다, 한국의 노래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데 그걸 불러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옷을 입고 당당하게 노래하는 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거기서 우리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그의 모시적 삶을 보고 있자니 우리 옷과 음악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옛 시절의 문화일 뿐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50년 역사의 서양 옷이 2000년이나 민족과 함께 해온 우리 옷의 문화와 감성을 넘어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배우 이영애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조국을 찾을 때 하인즈 워드가 입은 옷도 한복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지다 50년 전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한 한복의 역사. 한복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를 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 옷 한복은 우리가 몸으로 살갗으로 품어온 민족문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펴온 가장 생생한 삶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